6월이님, 세미님 안녕하세요. 늘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고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. 매일 글을 한두 편씩 올리고 매주 라이브를 진행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. 왜냐면 저는 딴 시간에 다 노니까 그래요. 뭐 어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놀고 먹으니까. 룩셈부르크에서 블루카드로 진행 시 향후 1, 2년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현금화와 자금 계획이 필요해서 여쭙니다. 늦어도 아이 2명 2026년 9월에 입학을 준비하고 싶습니다. 초기 계약 수수료 및 매월 송금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?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매월 그 블루카드 일자리를 하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9,000유로 정도 돼요. 이거를 5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저희 수수료 또 막 수천만 원 돼요. 근데 다만 그거를 일시불로 내지는 않아요. 초기에 한 2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환율로 봤을 때 매달 1,400만 원씩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60 몇 개월 동안 영주권, 시민권 확정될 때까지 매달 1,몇백만 원씩 깨진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안 좋잖아. 이게 뭐 환율 한국 원화 환율이 뭐 유로화 지금 한 1,400원대거든요. 이제 조만간 1,500원대가 될지도 몰라요. 그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2,000원대, 뭐 3,000원 그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 2,000원대가 될 가능성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 배제는 못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좀 틀어질 수도 있죠. 설마 2,000원대까지 튀겠느냐. 그래도 삼성전자가 방어를 해줄 거라고 굳게 믿으면은 한 1,500원 정도에서 막으면은 뭐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계획 어떤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면 할수록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세는 한번 계약하고 나면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? 갱신,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나요? 여기는 되게 뭐 한 1년, 2년 계약이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러면은 2년 끝날 때까지 못 올려요. 못 올리고 2년이 지나서도 무조건 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. 독일이나 그 룩셈부르크의 특징인데 한번 계약을 하면은 그게 자동 연장이 돼요.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은.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년 넘게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를 한 번도 올리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어요. 뭐 나중에 올린다고 하면은 그거 뭐 어디 너무 과하게는 못 올리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디 그 트라이뷰널 같은 데다가 어디 아니 무슨 뭐 소비자 보호원 같은 데다가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물가라든가 여기 시세에 따라서 조정을 해달라 하면은 뭐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통상 집주인이 그렇게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독일에 보면은 월세를 뭐 5년 전, 10년 전에 계약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집주인이 내쫓지도 못하고 그냥 옛날 그 월세 그대로 5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또 거꾸로 그분들이 이사를 못 가요. 지금 다시 독일이나 이런 데서 5년 전 계약한 금액으로 월세집을 찾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그냥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.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고. 너무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어서. 그 룩셈부르크가 독일의 두세 배, 세 배까지는 안 되고 1.5배에서 2배 요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방 3개 기준으로 방 3개 기준의 어떤 단독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시내 한복판이냐 시내에서 한 30분 거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제일 저렴하게 방 3개 구하면은 한 2,000에서 2,500유로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하필 또 그 동네가 약간 시골스럽다. 그러면은 한 2,000에서 2,500유로 사이도 있어요. 근데 조금 시내에서 가깝다. 그러면은 2,500에서 3,000유로, 심지어 3,000에서 3,500유로. 뭐 약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느낌 이러면은 근데 이제 약간 아파트 느낌 보능이라고 독일어로는 보능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유닛, 플랫 뭐 이런 느낌이면은 한 2,500에서 3,000유로 사이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심일 필요가 당연히 없고 도심에 살수록 그 월세가 늘어나니까는 한 룩셈부르크 시내에서 그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 정도면은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세가 급여로 충당이 가능한 수준일까요? 네, 가능해요. 이 금액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를 한국에서 또 얼마나 꺼내와야 생활이 가능한 건지 예산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.
제 생각에 자녀가 2명인 집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에서 세금 4대 보험 원천 징수하고 실수령하는 월급에다가 아이들 양육비까지 받으면은 한 6,000유로가 넘어요. 400유로? 300유로? 한 달에 6,000, 한 3, 400유로 정도는 내가 직접 생활비로 쓸 수가 있어요. 아까 9,000유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중에 6,000 몇백 유로는 결국 내가 생활비로 다 쓸 수가 있어요. 나머지 한 2,000 몇백 유로는 세금 4대 보험 납부되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의료보험, 전가족 의료보험, 아이들 뭐 진료비, 뭐 응급실,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들 교정까지 다 그거 커버가 돼요. 완전 무료는 아니고 자기 부담금 조금 있어요. 그리고 연금이 계속 또 쌓이니까는 하여튼 그 4대 보험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그 연금, 은퇴 후 노후 연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세단 말이에요. 국가 연금만 가지고도.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투자 상품이고, 아무튼 그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일수록 독일하고 룩셈부르크, 독일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아이들 시민권,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들을 따져보면은 돈이 있는 분들은 룩셈부르크 이민을 1순위로 검토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. 그러니까 독일에서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적게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룩셈부르크가. 세금도 적게 내고 혜택은 더 많고. 그리고 영주권 확보 시 실업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당연하죠. 실업보험을 직전 연봉의 80몇 프로인가를 줘요. 독일은 67%거든요. 룩셈부르크는 직전 연봉의 80몇 프로를 뭐 한 18개월, 24개월인가 더 많이 길게 줘요. 그리고 될 때까지 하여튼 어디든 꽂아준단 말이에요. 취업할 수 있는 곳에. 아이 양육수당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나와요. 실업을 했든 취업을 했든. 임대료 지원도 나와요. 저소득층 임대 지원인데 저소득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에요. 월급 한 5,000유로, 실수령 월급이 한 5,000유로 안팎이면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돼요. 그 룩셈부르크에서. 그래서 임대료 지원도 뭐 아주 큰 돈은 아닌데 몇백 유로인가가 지원이 돼요. 제가 그거 어디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 있어요. 그다음에 송금 시 수수료 급여에 대한 통화는 어떤 걸로 송금하는 걸까요? 네, 송금할 때는 대부분 유로로 송금을 하는 거죠. 룩셈부르크도 해외, 그러니까 본인 룩셈부르크도 룩셈부르크 내에도 그 보장이 되고 룩셈부르크 밖에 다른 EU 국가 커버가 되고 아마 어떤 추가 금액 그 옵션 같은 거를 넣으면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의료보험에 대한 그 부분까지 커버가 돼요.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. 제가 알기로 룩셈부르크 사람이 내가 어디 다른 나라 어디 뭐 개발도상국에서 뭐 유유자적하면서 뭐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뭐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다가 사건 사고가 났는데 내 발로 룩셈부르크로 돌아와서 치료를 못하는 상황, 즉 어떤 긴급 이송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내가 어디 뭐 무의식 어떤 뭐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의식이 몽롱해가지고 뭐 그 병상 같은 데다가 싣고 응급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통상 억 단위예요. 최소 몇 천만 원에서. 최소 몇 천만에서 뭐 억 단위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험 가입하는 게 있었어요. 룩셈부르크에. 그 국가보험은 아니었고 개인 보험이었는데 하여튼 뭐 어디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놀다가 뭐 급작스럽게 비행기로 본토 뭐 룩셈부르크 병원으로 와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. 그러면은 항공 그 이베큐에이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도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 있더라. 네, 그런 거 조금 사보험 같은 거 추가적으로 좀 더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요. 뭐 치과보험 이런 것들도 공보험으로 커버되는 것도 있지만은 공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것들 뭐예요 그거?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뭐 스케일링을 그냥 간단한 스케일링 의사가 대충 해주는 그 치과 의사가 해주는 스케일링은 공보험으로도 뭐 1년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되는데 한국처럼 한국도 그 스케일링이 전문 스케일링이 아니에요.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게 오히려 그 해외에서는 그 스케일링을 누가 해주느냐면은 치과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치위생사들이 전문적으로 해줘가지고 뭐 150유로짜리 서비스가 있어요. 개인 돈 내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한 30분인가 그분이 달라 구석구석 스케일링하고 무슨 뭐 불소 도포니 뭐 좋은 거 다 해주거든요. 그게 150유로예요. 근데 어떤 보험을 들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커버가 뭐 되고 뭐 아니면 기타 뭐 이빨 사이가 갑자기 뭐 벌어졌는데 뭐 그걸 떼우는 거 뭐 별거
다 보험 처리가 되는 그 개인 치과 보험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입하면은 괜찮고, 그래서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등이 진짜로 필요가 없어져요. 무슨 뭐 암보험 이런 거 필요가 없어져요. 그런 거 그냥 일반 공보험으로도 다 독일이나 룩셈부르크에서 커버가 됩니다. 그리고 5년 거주 후 부모는 영주권만, 아이는 시민권으로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 가능해요. 예. 엄마 아빠는 영주권만 받고 아이는 이제 뭐 만 18세가 되면서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하겠다,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. 예, 그래서 6월에님 잘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.